네, 안녕하세요. 복단 장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형 서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실습에 보시면 도형 서식이 있는데 그걸 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은 여기다 제 제목을 하나 넣었어요. 이렇게 제목을 넣고 이 제목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제목 타이틀이라고 하면 이걸 다른 식으로 만드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으로는 이제 그 채우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채우기는 뭐 색상을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꾸시면은 단색으로 채울 수가 있고요. 단색 말고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은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시작점은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색깔을 조금 넣어 보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색깔을 칠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어둡게 해서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칠해 보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좀 더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밑에가 살짝 반사광이 들어간 느낌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너무 좀 오버됐으니까 살짝 죽여보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선으로 들어간 걸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는 글씨는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실선으로 파란색이 들어가도 뭔가 깔끔한 게 나오겠죠. 복사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시프트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컨트롤 알트 시프트로 해서 아래로 드래그를 합니다. 컨트롤 알트 시프트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점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점선을 해도 되고, 만약에 좀 더 두꺼운 거 아니면은 뭐 원하시는 좀 큰 형태의 점선도 되고요.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요 형태나 아니면 좀 더 작은 거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점선도 사실은 그라데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되고 아래는 선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여기에만 파란색을 넣어서 중간에 선이 없는 느낌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위치를 한 20 정도로 해서 여기도 한 80 우선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해서 중간에 약간 끊긴 느낌으로 할 수도 있고요. 요 선 기준으로 색깔이 칠해지는 거니까요. 여기에다 좀 더 이렇게 할 거면 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인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이거를 위치를 20 얘도 20 그러면 약간 끊어진 느낌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인데요. 이런 타이틀에다가 그림자를 일반적으로 그냥 그림자 이렇게 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거 기준은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빛을 들어오는 걸 정할 수가 있으니까 위에서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표현들이 조금 더 세련되지 않았다면 흐리기를 줄여서 간격도 줄이고 투명도를 좀 줄이면 좀 더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간격은 2고 흐리기를 줄이고 투명도를 간격은 3 정도.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나겠죠. 네. 반사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사 효과는 도형에서
이 선을 넘은 다음에 이제 여기 눌러보시면 반사가 있어요. 반사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결국에는 반사를 가깝게 반사할 건가 멀리 반사할 건가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 도형에 들어간 것들이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반사라고 하면 흔히 밑에 유리판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리판이 있으면 이렇게 반사가 되잖아요.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살짝 라인 하나가 들어간 느낌으로 보통 표현을 하고 반사값은 좀 오버됐으면 좀 이렇게 많이 오페시티를 낮춰서 투명도를 낮춰서 보통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네온이 지금 샘플에 있는 거는 반사값은 없앨게요. 뭔가 이렇게 도형이 부드럽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우선은 색깔을 단색으로 칠해 놓고 네온을 한번 줘볼게요. 네온의 효과가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값을 가지고 이게 칠해 놓으면 이거랑은 다르죠. 원래는 보통 네온을 이렇게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네온을 쓸 거면 투명도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두면 이렇게 박스가 투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예 투명도를 줄 거면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이거는 저는 좀 다르게 쓰는데 네온 효과는 없애고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저는 어떻게 쓰냐면 이것도 지울게요. 검은색 100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이 정도 주고 10 정도 주고 사이즈를 좀 확 키웁니다. 이 상태를 준 상태에서 이거를 저장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림4로 저장을 해보면 이제 이게 그림으로 PPT에서 만든 게 그림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져와 보면 그림 파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높이를 맨 아래로 내려서 이 사각형의 그림자로 사용할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되면 그림의 투명도를 조정을 해서 뭔가 그림자처럼 보여지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네모난 사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하지 않고 삼각형이나 원을 가지고 보통 사용을 합니다. 3차원 서식은 말 그대로 3차원으로 입체 느낌을 주게 하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쓰죠. 그래서 도드라지게 이 컨텐츠, 사실 제목이 또 컨텐츠잖아요. 이 컨텐츠를 도드라지게 하는 효과로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3차원 서식도 이 컨텐츠를 기준으로 뭔가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글씨가 제목이 좀 이렇게 입체감 있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옵션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더 길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좀 늘어나죠. 그리고 재질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쓰냐고요? 저는 잘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도형 서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하도록, 시간이 될라 모르겠네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헷갈리는 부분 하나 정리를 먼저 할게요. 대부분 이제 PPT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 도형과 텍스트 옵션을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도형 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도형 옵션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 텍스트를 넣으시면 이제 텍스트 옵션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도형을 색깔을 만약에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했고 텍스트 옵션을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지. 이 개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형태니까 도형 안에 텍스트가 들어간 거니까 저희가 네모난 도형 안에 텍스트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거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형 겉에를 만드시면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으면 도형이 선택이 된 거고 안에는 점선으로 되어 있죠. 그럼 텍스트가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바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바로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